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탈출 속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복습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거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제가 제목은 생략하고 지구형 행성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형 행성의 탈출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쵸? 수금지화,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지구형 행성에서는 수금지화. 이렇게 총 4가지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었죠. 수라고 하면은 수성, 그쵸? 금이라고 하면 금성, 지라고 하면은 지구, 그쵸? 화라고 하면 화성, 이렇게 4가지 행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이제 봐주시면 반지름분의 어떻게 돼요? 질량의 값이 작아서 탈출 속도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작아져서 탈출 속도가 작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토, 천해 4가지 행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목성형 행성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목토, 천해 배웠었죠, 우리. 목토, 천해.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4가지 행성이 있었고 얘는 반대되는 의미겠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질량값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반지름분의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커서요. 탈출 속도도 어떻게 된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구형 행성보다는 목성형 행성이 탈출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성형 행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탈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탈출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이게 조금 중요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행성의 대기 성분과 탈출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지화, 크게 해서 이제 지구형 행성에서는 이제 수성에서는 대기 성분이 없고요. 어떻게 돼요? 금성, 지구, 화성에서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윗부분에다가 적어볼게요. 얘는 이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또 뭐가 있나요? 목성형 행성에서는 목토, 천해 얘네들은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등이 어떻게 돼요? 이루는 대기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수소, 헬륨, 메테인 등이 구성 성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마지막 부분, 그쵸? 결론적으로는 목성형 행성이 탈출이 어렵다라는 사실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화학적인 개념입니다.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그쵸? 액체 상태인, 그쵸? 정리해 볼게요. 액체 상태인 물이, 그쵸?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일 때 수증기로 되는 온도, 그쵸?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죠?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될 때 일정하게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온도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
물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가게 되면 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이 중간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지점이니까 끓는 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분자 구조와 끓는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보시면 이제 분자 구조와 끓는 점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비대칭 구조를 갖는 어떻게 돼요? 극성 분자보다 그쵸? 대칭 구조를 갖는 무극성 분자가 어떻게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적어볼게요. 우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무슨 구조예요? 대칭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비대칭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칭 구조라고 하면은 분자 내의 전하가 어떻게 돼요? 균일하게 분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거죠. 균일하게 분포해서 얘는 어떻게 돼요? 무극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극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반대적으로 비대칭 구조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자 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겠죠? 적어볼게요. 분자 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 거죠.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얘는 이때 극성을 띠게 되겠죠. 극성을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칭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수소 있죠. 수소가 해당이 되고요. 수소라고 하면 H2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테인이 있어요. 그렇죠?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요? 그쵸? CH4라고 쓰죠.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대칭 구조에는 대표적인 게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물은 어떻게 쓰나요? H2O라고 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는 어떻게 쓰나요? NH3라고 쓰죠. NH3.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수소와 메테인은 뒤에가 분자가 그쵸? 짝수예요. 그쵸? 짝수라서 거기 그림에서도 얘네들이 쌍으로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비대칭 구조인 물과 암모니아는 이 뒷부분이 어떻게 돼요? 얘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1이 생략이 된 거고 암모니아는 뒤에 3이죠. 그쵸? 얘는 홀수예요. 홀수일 때는 쌍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쵸? 제가 그림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비대칭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쌍으로 존재할 때는 대칭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비대칭 구조를 갖는 극성 분자가 더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비대칭 구조가 그쵸? 끓는 점이 더 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비대칭 구조인 그쵸? 밑에 부분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게 대칭 구조보다 끓는 점이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자량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분자량과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대칭 구조를 갖는 무극성 분자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칭 구조를 갖는 무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는 이제 분자 구조에서는 어떤 게 더 크다고 했어요? 비대칭 구조를 갖는 그쵸? 극성 분자가 더 크다고 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가장 그쵸?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비슷한 경우예요? 위쪽에다 적을게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비대칭 구조가 더 큰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칭 구조인, 그쵸? 무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두 가지가 비슷한 경우에는 비대칭 구조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부분 봐주시면 뭐가 나와 있는지 보면은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끓는 점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낮아질수록 기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낮아질수록, 그쵸?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끓는 점과 행성의 대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번에는 끓는 점과 행성의 대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행성의 표면 온도와 물질의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에 따라서 대기의 상태는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A, B, C로 할게요. 이제 번호가 이제 이게 기억 니은으로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A라고 놓을게요. A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녹는 점보다, 그쵸? 더 작은 경우가 있고요. 녹는 점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B 경우에서는, 그쵸? 이 사이에 어떻게 돼요? 놓이는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떻게 돼요? 행성의 표면 온도가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끓는 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그쵸? 표면 온도보다 더 작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행성의 표면 온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은 표면 온도가 녹는 점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고체 상태로 존재. 그래서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물과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질의 상태 변화 약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태 변화를 저는 이제 예로 잘 쓰는 거는 이제 물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고체일 때는 주로 얘가 상태가 얼음으로 돼 있고요. 액체 상태에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수증기. 이 세 가지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총 물질의 상태의 변화는 6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이죠? 물질의 상태 변화는 총 6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막연하시니까 아, 딱딱한 거다. 얼음이라고 좀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녹는 점보다 낮을 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액체 상태. 그쵸?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흐름성이 있는. 그 다음에는 이제 끓는 점이 조금 더 컸을 때, 그쵸? 표면 온도가 조금 더 커졌을 때 얘는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과 행성의 대기 상태가 총 이렇게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다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에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기체 분자가 움직일 때는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나요? 그쵸? 온도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체 분자에서는 역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분자량의 운동이 그쵸? 활발해지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온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분자량은 작아야 되겠죠? 분자량은 작아야지만 그쵸?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실 때 그쵸? 질량, 그쵸? 예를 들어서 호동이랑, 그쵸? 이렇게 뚱뚱한 호동이랑 포동이랑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더 움직임이 더 빠르겠어요? 그쵸? 포동이가 더 빠르겠죠? 그쵸?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에 의한 영향과 질량, 그쵸? 분자량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우시진 않으시죠?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만 나오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운동 에너지, 그쵸? 운동 속도 부분이니까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K,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EK라고 쓰죠. 그리고 어떻게 써요? 그쵸? 공부하셨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쵸?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T라는, 그쵸? 온도는 템퍼레처라고 쓰니까 T라고 쓰겠죠? 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쓰고 얘네들 상호 간에는 비례관계, 그쵸?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비례관계 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표시는 비례관계 표시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온도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형을 시켜줍니다. 모양이 약간 이상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냐 봤더니 V,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운동 속도를 보기 때문에 V라는 식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해줬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루트 씌워주고 n분의, 그쵸? T와 관련된 식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운동 속도는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간의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이 나와있으니까 여기 루트로 씌워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외우시려고 또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쵸?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와 행성의 대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와 행성의 대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게 됨에 따라, 그쵸?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거운 기체일수록 운동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그쵸? 행성의 운동 속도는 느려져서 결론적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쵸? 행성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체 분자들은 온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반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거나 무거운 기체일 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와 행성의 탈출 속도 그리고 행성의 대기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와 그리고 행성의 탈출 속도 및 무슨 관계예요? 행성의 대기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탈출 속도보다 분자의 운동 속도가 작은 성분이 대기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탈출 속도보다 어떻게 돼요? 분자의 운동 속도가 더 작아야지 대기 성분이 되겠죠? 속도가 작은 기체가 대기 성분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태양계 행성의 대기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행성의 대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 속도, 끓는 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행성의 대기 성분에 영향 주는 요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보시면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탈출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끓는 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끓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대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형 행성의 대기. 지구형 행성의 대기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당연히 탈출 속도가 작고요. 그리고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탈출 속도가 작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표면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쉽게 탈출 가능하죠. 얘는 쉽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형 행성의 대기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목성형 행성의 대기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탈출 속도가 어떻게 돼요? 크죠? 그렇죠? 탈출 속도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탈출 속도는 크고 대신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는 낮죠? 표면 온도는 낮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탈출이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탈출이 어려운 게 좀 특징이에요. 탈출이 어렵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쵸? 지구형 행성의 대기와 목성형 행성의 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탈출 속도에 대한 개념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구에 대해서 진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이제 생물 파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은요, 모든 내용이 약간씩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번에 약간 이제 생물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원시지구의 탄생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원시지구의 탄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원시지구의 탄생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고 성운의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면서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되고 결론적으로 원시지구가 탄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부분에 중요한 건 원시지구의 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부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원시지구가 탄생을 한 다음에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행성체는 충돌하면서 지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는 원시지구의 탄생 부분보다는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 이게 조금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이쪽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미행성체의 충돌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시지구가 성장을 하게 돼요. 원시지구가
원시지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게 되면 열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의 온실 효과, 그리고 붕괴열 등으로 인해서 내부가 녹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 내부가 녹게 돼요. 녹아서 어떻게 된다?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는 거죠. 마그마 바다를 형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멘틀과 핵의 분리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멘틀과 핵의 분리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의 분리 과정을 보시면 무거운 철이나 그쵸? 니켈 등은 핵을 이루어요. 그쵸? 그래서 핵을 이루는 거는 뭐가 있다? 철과 니켈이 이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과 니켈. 그리고 나머지가 멘틀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멘틀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죠. 이쪽 부분에다 적어볼게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원시 지각이 형성되죠. 원시 지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표면이 냉각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이 냉각되고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굳어져서 이러한 지각이 형성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원시 대기와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원시 대기와 바다가 어떻게 된다? 형성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모여서 원시 바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려 어떻게 된다?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 그래서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총 어떻게 돼요?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쪽 부분이 조금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봐주시면 이제 지구 내부에 뭐가 나와요? 평균 밀도가 나와 있죠? 이쪽 부분에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시면 지구 내부에 평균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 밀도 부분에서 보시면 뭐가 제일 커요? 중심 부분에 있는 핵이 가장 크죠? 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멘틀, 지각 순서가 되겠죠? 멘틀, 지각. 그래서 핵이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지구 내부 부분은요, 달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달걀 하나 그려볼게요. 달걀 부분에 보시면 겉부분에는 흰자, 그쵸? 가장 겉부분에 뭐가 있나요? 껍질이 있죠. 달걀 껍질. 그 다음에 흰자 있고 중심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그쵸 노른자 있습니다. 저 이렇게 중심 부분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달걀 찌게 되면 바깥 부분은 흰자가 있죠. 흰자 있고 껍질을 쑥 벗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껍데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달걀 껍데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지각이고요. 그쵸? 달걀 껍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중심 부분에 노른자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노른자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핵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노른자. 그럼 흰자는 뭐예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흰자가 멘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내부, 갑자기 지구 내부가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그쵸? 달걀 찐 거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부분에 있는 핵이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흰자 부분, 멘틀 부분이 중심 부분, 중간이고 그 다음에 겉부분에 있는 그쵸? 껍데기가 지각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 내부의 형성 구조를 보시면 멘틀과 그쵸? 핵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각이 형성이 되죠. 마지막 부분에 그쵸?
여기 보시면 멘틀과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각이 형성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층상 구조에서는 이제 봐주시면 돼요. 핵이나 멘틀, 지각, 바다, 대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선 시험 문제 하나 나올 부분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 그쵸?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지구계의 진화 과정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계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환경 요소들의 조직이에요. 지구 구성하는 환경 요소들의 조직이에요. 이러한 조직을 지구계라고 하고요. 보통 이러한 지구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적어볼게요. 지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생물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권은 뭐예요? 땅이죠. 땅 지자 써서, 그쵸? 땅. 그 다음에 수는 물이죠. 물수자. 그 다음에 기는 대기. 대기, 공기를 말해요. 그쵸? 대기. 그 다음에 생물권은 생물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러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 그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지구, 그쵸? 그래서 땅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뭐예요?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죠, 물. 그 다음에 기권은 대기 공간, 그쵸? 그리고 생물권은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권역의 형성과 진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두꺼워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판이 형성된 거죠. 그쵸? 판이 형성되고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판이 이동하는 거죠.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판이 이동하면서 지권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쵸? 토양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뭐예요? 토양을 형성하죠? 토양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필요한 공간과 물질을 제공해주고 있죠? 필요한 공간과 물질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수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수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대기 중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비가 되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합니다. 원시 바다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지구상의 물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요. 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염류를 이루게 되고요. 해저 화산 활동으로 무엇을 이룬다? 염류. 염류라는 건 이게 짠기, 그쵸? 소금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활동으로 인해서 염류를 생성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염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염분을 유지시켜준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물의 순환으로 지표를 변화시켜주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의 순환이 있죠. 물의 순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 이제 기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뭐예요? 기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화산이 분출하면서 원시 대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시 대기를 형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시 대기의 대부분은 뭐예요? 수증기, 그쵸?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얘가 이제 바다가 형성되면서 녹아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으나, 그쵸?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서 산소가 나타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생명체의 탄생으로 산소가 증가하죠. 산소가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현재 대기에는 질소, 산소가 이렇게 풍부하죠. 현재는 질소, 산소가 풍부하죠. 현재는 질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권 형성과 진화 부분이었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뭐예요? 생물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생물권의 형성과 진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그쵸? 원시 해양 생물인 어떤 게 나왔어요? 시아노박테리아. 그쵸?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10%가 됐을 때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자외선이 차단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단되면서 육상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상 생물이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 생물이 등장하게 되면 식물도 늘어나게 돼서 광합성이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속에 있는, 그쵸? 미생물들에 의해서 토양 성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토양 성분이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만요. 직권의 형성, 그리고 수권의 형성, 그 다음에 기권의 형성, 생물권의 형성, 총 4가지, 그쵸? 권역에 대해서 진화 부분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순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지구개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지구개의 상호작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그쵸? 지구개가 어떻게 돼요? 직권, 수권, 기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쵸? 지구개가 직권, 그쵸? 수권, 또 뭐 있어요? 기권이 형성되죠? 수권, 기권이 형성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생물권이 형성이 되면서 진화하는 거죠. 생물권이 형성이 되면서 진화하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각 권역극들이 상호 순환한다는 거죠. 그쵸? 상호작용한다는 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면서 변화해요.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면서
변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지구계의 상호작용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에서 기권은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을 보도록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기권과 기권에서는 이제 기단의 상호작용이겠죠. 기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 수권으로는 그쵸? 강수,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는 빙하, 그쵸? 빙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기권에서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영향 줄 때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고요. 그리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의 영향은 호흡과 광합성에 의한 영향이겠죠. 그리고 이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갈 때는 수증기 증발이나 태풍의 발생, 그리고 수권에서 수권으로 갈 때는 물의 순환이 되겠죠. 해수의 순환. 그리고 이제 수권에서 직권으로 갈 때는 석회암이 생성이 되거나 혹은 물에 의한 침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갈 때는 수분의 공급이나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갑니다. 얘는 이제 사막화 현상, 그쵸? 사막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에서 수권으로 갈 때는 지진 해일이나 염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직권에서 직권으로 갈 때는 땅의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직권에서 생물권으로 갈 때는 대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갈 때는 호흡에 의한 광합성, 증산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생물권에서 수권, 물로 갈 때는 물질 제거, 그쵸? 용해 등에 의해서 물질 제거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갈 때는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물권에서 생물권으로 갈 때는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 예를 같이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읽어봤으니까요.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 저랑 함께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는 이 상호작용 부분에서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구계 상호작용에 관련된 예 부분, 지금 저와 함께 봤던 내용들을 꼭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부분, 그쵸? 중요한 부분, 지구계의 진화 부분과 마지막 부분,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요.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시험 문제는 이쪽 부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정리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